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들을 초대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법률방송 초대석. 지난 첫 회 대한민국 최초 지자체 중심의 도청 소재지 이전 사례를 통해서 상생을 위한 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전해주신 김동완 전 의원을 또 모시고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완 전 의원 옆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의 두 번째 만남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가 대한민국 역사 유적 보존과 또 그 내용을 후손에게 바로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일이었죠. 백제 문화단지 개발 사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자체 중심의 형식적으로 지역 내 민자 사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중앙 사업으로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일에 매달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맡으셨던 일도 굉장히 많으셨다면서요. 근데 왜 이 사업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던 건가요? 지난번 시간에 예. 부동산 업무를 잘 알게 된 게 도시과장으로 일할 때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알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도시과장 하던 사람을 갑자기 새로 지사님이 바뀌면서 문화예술과장으로 보냈어요. 의원님이 문화예술과장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지사님은 이제 심대평 지사님을 이어서 부지사로 계시다가 도지사 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심 지사님하고는 다른 도정을 펴야 되는데 그 지사님이 워낙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 도정을 하시겠다라고 그 도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시고 저를 이제 도시과장 하던 사람을 문화예술과장으로 부르셨는데 그때 사실은 저는 문화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맡고 보다 보니까 공산성도 가보고 부소산성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만나고 문화재위원들을 많이 만나는데 가슴 아픈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점이었나요? 왜 백제라는 역사가 그렇게 삼천궁녀로 비춰지고 낙화암이라는 그런 가슴 아픈 일로만 비춰질 것이며 또 부여나 공주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백제의 역사를 한 맺힌 역사 이런 쪽으로 그 민요를 들어봐도 그렇고 거기서 나오는 전에 나오는 전설을 들어봐도 늘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저한테 들려졌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때가 이제 문영황릉 발굴 20주년이었고 제가 맡을 때가 또 이 백제 문화유적 보존 사업이 63년인가부터 시작됐으니까 한 30년이 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시점들이었다 보니까 이 문화계에서 엄청난 논쟁들이 많았죠. 많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제의 슬픈 역사와 또 의자왕의 잘못된 국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거리는 삼천궁녀가 낙화암에 떨어져 죽은 이야기 이런 것 쪽으로만 그 백제들이 이해가 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사실일까? 일본을 가보면 백제에 대한 흔적들을 엄청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중국에 가서 산동반도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백제의 남은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적으로 보면 백제의 찬란했던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유독이 한국 내에서는 백제는 서글픈 역사이고 또 패망의 역사로만 보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제가 충청남도 문화예술과장으로서 마음이 이해가 잘 안 됐고 그러한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거 있죠. 왜 국외적 평가와 국내적 평가들이 너무 다를까 하는 것들을 저는 골똘히 생각을 할 때에 나온 게 금동향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된 거죠? 그렇죠.
백제 금동향로가 출토된 곳은 그 우물지였습니다. 그 사찰 안에 있었던 금동향로를 누군가가 가서 우물지에다가 던져 넣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분이 살아 계셨다면 내가 볼 땐 나중에 찾아갔겠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1500년 만에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여에 있는 부수산성에 올라가서 보면 금강이 동쪽에서 흘러내려옵니다. 동쪽에서 흘러내려와서 부수산성을 휘감고 돌아서 그래가지고 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그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S자형으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수산성의 방어는 이쪽 논산 쪽만 방어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수산성이 이어서 나성을 축조를 그쪽만 했죠. 이쪽은 강이니까. 네. 강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성에 대한 복원 문제가 그 당시에 이제 현안이 되어 있는데, 나성을 복원하기 전에는 그 논밭으로 방치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충남도 예산으로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동향로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동향로만 나왔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네. 백제 시대의 그 건물을 우리가 실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들보와 그다음에 거기에 추녀, 그다음에 석가래, 기왓장, 용두래 이런 것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나당연합군이 네. 부수산을 쳐들어오면서 그 능사에, 그 능살리 구분과 나성 그 중간 지점인데 여기에 능사라는 절을 짓고 아마 역대 왕들이 그 왕릉에 참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 능사에 이 대들보 밑에다가 불을 붙였기 때문에 네. 이 건물이 옆으로 쓰러졌을 것이고, 쓰러진 그대로를 우리는 땅속에 오랫동안 방치됐기 때문에 1500년 만에 건물을 볼 수 있었고 그 건축 자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백제 문화단지를 복원하는 아주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 그때 조선일보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왔어요. 네. 부여군에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이 붙었는데 백제 문화단지에 만들어지는 건물들이 네. 목조 건물들이 이게 과연 고증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조선일보가 썼는데 네.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길래 그건 조선일보가 잘못이다. 우리는 백제 시대의 건물을 그 당시에 실물을 볼 수 있었다. 1000년 만에 우리가 볼 수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조선일보가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조선일보가 그 문제를 타협을 줘서 네. 한 섹션으로 백제 문화단지에 대해서 보도를 해주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금동향로를 우리 국민들이 유심히 쳐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맨 꼭대기가 봉황인데 봉황 바로 밑에 5명의 악사가 있습니다. 악사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악기들이 다 복원되었습니다. 그 원형들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또 우리나라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국립국악원에서 그걸 다 조사를 해서 그 악기를 복원했습니다. 그 악기를 복원하는 걸 토대로 해서 그 당시 국립국악원장이 작곡한 곡을 그 악기로 연주했고 그 연주한 곡을 2010년에 세계 대백제전을 할 때에 주제곡으로 연주된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들이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그런 것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에 그런 것을 많이 깨달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역사를 보아주신다면 우리가 참 뼈대 있는 집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뭐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돼서 점점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백제문화단지 조성 사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과거에도 뭐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 신라문화유적 사업이 신라촌 조성사업과 보문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돼서 역사관광 차원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백제사의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헌도 없고 예. 유적도 없다 보니까 충남도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유적보건사업 중심으로 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예산 책정 과정에서 예. 충남도의 그 백제사의 문화유적보건사업은 지지부진의 그런 가는 상태였죠. 또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사학계의 준비도 안 돼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사학계도 식민지 사관 쪽으로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학계를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사학도 되지 않는 그런 그 역사가 겹친 것이 백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영왕릉이 발굴이 되고 금동향로가 나오고 또 일본 천황께서 직접 우리 고대사로 올라가면 우리 왕가에는 백제의 왕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네.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방문하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일본 우익들의 반대 때문에 천황께서 오시지 못했지만 네. 그 당지를 보냈어요. 당지를 보내서 문영왕릉에 참배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천황가의 가장 큰 보물이 뭐냐면 향나무입니다. 네. 향나무를 기증하고 향나무 몫을 기증하고 가게 이렇게 했죠. 그렇군요. 예. 왠지 그런 사실을 들으니까 뭔가 우리가 옛날에 뭐 일본에게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좀 뿌듯해지는 기분도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본 정부와 이 백제사 연구를 위해서 협업을 위해 많이 노력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을 때 일본 자민당의 오부치 간사장이 예.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은 그 아마 김종필 전 총리께서 일본에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아마 일본의 대신들이 일본 학생들이 공주부여를 많이 방문하는데 투자를 좀 한국 정부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김종필 총리께서 일본도 투자하지 그러느냐 너희도 또 후손 아니냐라는 말에 예.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부치 간사장이 예. 그러면 일본 정부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렇게 왔었는데 그 오부치 간사장이 가시고 난 뒤에 210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와. 통보가 왔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재 부서에서 일본 돈을 갖다가 우리 민족의 문화유적을 정비하게 되면 국민적 정서에 맞질 않기 때문에 받질 않았습니다. 예. 나중에 10년 뒤에 내가 행정부지사로 갔을 때 그런 사업은 받진 않았지만 네. 백제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일본 대학에서 유학으로 받아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근데 앞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한 거는 국민 정서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긴 좀 어려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주란 말이냐 하는 것이 이제 그 기획재정부의 입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국토계획법상에 있는 특정 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그런 목적들이 있는 이 지역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개발해주는 제도가 특정 지역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백제권을 특정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컴플렉스하게 개발을 하자. 왜냐하면 신라촌과 같이 이렇게 밀집된 유적 유물들이 없으니까 예. 그렇지만 특정 지역으로 개발해서 그런 것들이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게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논의가 되어서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용역이 진행됐죠.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몸이 아파서 그 업무들을 못 맡고 있다가 예. 나중에 이제 다시 맡게 되었을 때는 용역이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업무를 맡고 나서는 예. 저는 용역을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정부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예. 그 당시 김종필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이 계실 때에 네. 이 문제를 결말을 짓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서 저는 특정적 지정을 서둘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사님을 모시고 김종필 대표 최고위원님을 뵈러 갔는데 뜻밖에도 김종필 대표 최고위원님이 네. 내가 이 지사들한테
문화유적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서 개발하라고 했는데 예. 무슨 역사 재현단지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아, 이게 참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그러네요. 이미 기획재정부 이야기를 김종필 대표최고위원이 들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충청남도 도지사가 와서 보고를 하니까 오히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편을 안 그래- 들어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최고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해봐라. 넌 누구냐? 그래서 제가 개발 담당관입니다. 네.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30년 동안 백제 유적 중심으로 문화유적 복원 사업을 했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백제의 문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전 그래서 다소간에는 고증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현 세대가 알고 있는 만큼 복원을 해놓으면 후세 세대들이 논쟁이 생길 것이고 예. 그걸 통해서 역사의 실체가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백제 역사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제가 국장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유명무실되고 그냥 넘어갔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침 운동을 하면서도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어떤 그게 생각을 뭐냐면 그 지방 일간지 그 기자한테 제가 전화를 했지요. 오늘 대표 최고위원을 만나는 거 아니냐. 매주 목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김영삼 대통령 주례복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침이죠. 네. 오늘 대표 최고위원님을 뵈면 이런 질문을 해달라. 대표 최고위원님이 백제 역사 제한단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면서요. 라고 질문해달라. 네. 야, 그걸 왜 내가 질문해? 꼭 좀 해달라. 네. 그래서 그 기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김종필 대표 최고위원이 막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네. 나보다 백제사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이렇게 해서 문 탁 닫고 들어가셨대요. 네. 그렇다고 나한테 전화해서 쫑크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날 오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올라와라, 총리실에서 올라와라, 건설교통부에서 올라와라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날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예. 백제 특정 지역 지정을 하겠다라고 공약 사업을 한 게 있는데 와. 그게 진행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는데 예. 이게 진행이 될 때 그 사업 이름이 백제촌 사업이라고 그렇습니다. 이름을 들었습니다. 네. 이제 특정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백제촌이라는 이름도 이때 그럼 지어진 건가요? 백제촌이라고 용역 사업에서 되었지요. 아. 그랬는데 이제 그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을 장관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예. 그때 이제 예산실장이 오셨어요. 근데 그 실장님이 아니 백제사가 뭐가 남은 게 있는데 백제 역사촌이라고 합니까? 라는 말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사께서 야 백제 역사 재현단지라고 하면 어떠냐? 아 괜찮습니다. 야 그러면 이 실장 우리 백제 역사 재현단지자 하자. 이래서 이제 정부 계획은 백제 역사 재현단지라고 명칭이 되었죠. 예. 근데 이제 실제 저어서 내가 이제 부지사로 내려갔을 때는 문화재청이 반대하는 겁니다. 왜요? 백제 역사 재현단지라는 용어는 써서는 안 된다. 오.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부지사를 있을 동안에 예. 그러면 문화재청의 입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 백제 문화단지라고 용어를 쓰자. 그래서 지금은 백제 문화단지라고 용어를 쓰는 게 되는 겁니다. 아, 백제 문화단지 이제 드디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역사를 고증하기 위해서 또 남다른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특정적으로 지정하고 나서 뭘 해줄래? 내 예산을 뭘 세워줄래? 예.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그 문헌적 고증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달라 해서 10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심대평 지사님이 계실 때 네. 도비로 백제사에 대한 세계의 문헌들을 다 조사해서 4권으로 뭐 조각 또는 음악, 미술 이런 것들 분야별로 해가지고 낸 게 있었어요. 책을 낸 게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미흡한 거죠. 그 당시에 예. 많은 연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특정적 개발 사업으로 백제사 조사 연구 사업이 진행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24권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공주대학교에 백제연구소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못 맡겠다는 거죠. 왜 못 맡겠다는 건가요? 고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 자료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안승조 총장님을 가서 만나서 예. 이거는 맡으셔야 됩니다. 저는 고증에 어려움이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해놓으면 네. 우리 후세 세대에서 그 연구를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성수 총장님께서 네.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은 백제세에 대한 문헌조사가 24권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백제 문화단지가 이제 조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요. 야, 이게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학계에서조차도 이렇게 힘들어하셨는데 설득을 하셔서 이렇게 연구까지 만들어내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손이 안 들어간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제일 처음에 용역 보고서가 나왔을 때 제가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에 갔는데 예. 한 일주일 동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 담당 과장이 예산 담당 과장이 예. 어째 왔냐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왔다고 백제사 특정 지역으로 가져왔다 했더니 그거 공주부역 지역개발 사업을 왜 여기까지 가져왔냐고. 오. 이 말에 제가 정색을 하고 저한테는 선배님 되시지만 예. 정색을 하고 아니 저는 백제사 복원이 역사 복원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삼국 시대입니까? 신라사 복원은 국사 복원 사업으로 하고 예. 백제사 복원 사업은 지역 개발 사업으로 하라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충남 도민들에게 제가 올바로 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선배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아 내가 그런 소리가 아니고 뭘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첫 대화가 시작된 거죠. 아. 근데 그게 사실은 사학계에 엄청난 반발을 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이거를 이 문화재위원한테 상의를 해서 예. 그래가지고 나한테 어떤 사업을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고 어떤 사업은 민자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구분해가지고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전문가는 아니시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 보고 반반으로 해라. 반반으로. 네, 반반으로 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문화재위원 중에서 한병삼 전 박물관장님이 이 르네상스 호텔에 계셨어요. 그 네. 건설이사 자문하기 위해서. 아. 그래서 찾아가서 뵙고 예. 말씀드리니까 왜 나한테 이걸 가져왔냐고. 그래서 관장님이 곧 자문해 주십시오 했더니 알았다. 김 국장한테 이 입장이 뭔지 내가 알았다. 내가 기획재정부서 전화가 오면 내가 고정했다고 할게. 네.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기획재정부고 본격적으로 실무 문제는 풀었죠.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이게 본격적인 뭐 삽을 뜨고 그 백제촌이 조성되기까지는 또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금적인 부분도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 땅을 한 100만 평을 사는 데는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죠. 근데 아마 이제 나중에 김종필 대표 최고위원님이 나중에 총리가 되시잖아요. 예. 총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공동정부를 구성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필 총리께서 자기 몫으로 정부 몫으로 받은 돈을 전부 다 백제역사 재현단지에다가 투자를 해서 100만 평을 다 샀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제 큰 출발이 되었고 예. 그 당시에 민선지사가 심대평 지사시기 때문에 그 뜻이 다시 잘 담겨져서 이제 출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또 그 이후에 기업과 함께 이 문화촌을 조성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제가 얼핏 르네상스 호텔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르네상스 호텔을 맡고 계신 분이 삼부토건이십니다. 네. 삼부토건이 부여십니다. 고향이. 그러시다 보니까 백제역사 재현단지를 만드는데 삼부토건이 기업의 운을 걸고 아주 그 나무 목재를 선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할 때에 그 자문을 하셨던 분이 한병삼 박물관장이십니다. 그렇게 예. 했는데 이분들이 도저히 운영은 못 맡겠다는 거죠. 예. 건립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네. 운영은 못 맡겠다는 거죠. 운영이 문화유적단지의 운영이라는 건 적자거든요. 그렇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지사 갔을 때는 굉장히 이 문제가 그냥 지지부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는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완구 총리께서 예. 굉장히 해안을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총리께서 신격호 롯데 회장님을 만나서 회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제 고국에 역사에 남을 일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 예. 롯데 관광에 있으시니까 일본 사람들이 부여공주를 많이 오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꼭 맡아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이 백제역사 재현단지를 운영권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사실 롯데들 그 돈을 다 감당할 수 있겠냐고 운영하는데. 그렇죠.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나는 사업이면 그렇죠. 손을 안 대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롯데 콘도어구 예. 골프장 그리고 아울렛 예. 이런 것을 거기다 같이 병행해 넣어주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죠. 아, 수익도 내면서 그렇죠. 백제 문화단지를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거죠.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예. 아주 탁월한 선택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 땅을 사는 이제 우리 충남도의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롯데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토지를 100만 평을 구입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공유재산법이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팔 수만은 없거든요. 시가로 예. 팔아야지. 이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사께서 저한 출장 갔다 오는데 전화 오고요. 건설국장 직위해제 시켜가지고 대기시키라고. 아니 직위해제까지 예.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건설국장한테 야 지사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부지사님 지금 백제역사 제헌단지 100만 평을 시가로 팔아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넘겨주라니까 전 못 받습니다. 그거 못합니다. 그건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가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고민이 됐는데 지사께서 출장 가려고 하면 롯데 상무가 현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부러요. 일부러. 그러면 지사께서 야 그거 어떻게 됐지? 하고 물으면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완구 총리가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만 정치대학에 이제 특강을 위해서 출국하시는데 거기도 왔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건설국장 모가지 잘라가지고 대기시키라고 뭐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고 가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건설국장을 불렀죠. 너 한양대 나왔지? 예, 한양대 나왔어. 롯데 한양대 나오는 없나 했더니 있겠죠. 걔한테 얘기해라. 내가 토목쟁이 대장인데 충청남도 나를 모가지 자르고서 롯데가 어떻게 충청남도에서 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해라. 예.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신동빈 부회장 측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신동빈 부회장은 힘이 없으니 그 재정 담당 부사장님을 만나서 좀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롯데의 재정 담당 부사장을 만났죠. 예. 그랬더니 재정 담당 부사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길래 나는 이완구 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신격구 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고국에 대한 사랑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공시지가 문제 때문에 내가 따져보니까 100억밖에 안 되던데 아, 이게 차이가 100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것밖에 안 되던데 예. 그것 때문에 이 좋은 뜻이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자리에 오면서 사회 간접자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니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네.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 그러니까 시가로 사십시오. 네. 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사회 간접자본 시설 예를 들면 하수구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은 100억을 지원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와.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뤄버렸죠.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백제 문화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느끼셨는지 그리고 또 다른 행정가 분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많은 국민들과 또 일본 분들이 오셔서 백제사를 많이 이해들을 하고 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초에 30년 전에 가졌던 그 삼천궁녀와 낙화암으로 이 비극의 역사로 비춰졌던 백제가 이제 찬란했던 역사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후보의 공무원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완성입니다. 여기는 많은 고증과 연구가 앞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롯데에게만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에 대한 역사 고증 사업을 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전 그런 것이 한국전통문화예술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연구가 지속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호남 고속철도 KTX역에 남공주역이 있고 지금은 공주역이라고 바뀌었는데요. 예. 그걸 좀 정확하게 백제역이라고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공주역은 호남 고속철도 분기역을 천안으로 할 거냐 오송으로 할 거냐 할 때에 오송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양보를 하면서 얻은 역입니다. 예. 그것이 백제역으로 된다면 앞으로 유럽에서도 올 때 백제역에서 내려서 공주와 부여를 역사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최근에 제가 캄보디아에 앙코르와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앙코르와트 주변에 이만한 속주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민족은 없었습니다. 저 혹시 이것이 의자왕하고 함께 끌려갔던 백제 민족들이 거리 내려와서 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제사가 과거와 같이 슬픈 역사가 아니라 찬란했고 동북아의 역사의 중심이었구나 하는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 제가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전해주신 내용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동완 전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족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좀 더 관심 있게 공부하고 지켜봐야 될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의 또 지역에 대한, 고향에 대한 사랑에서 이런 일들이 또 계속해서 잘 추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예, 우리 국민들이 저도 이번 가을에 공산성에 가서 이 단풍이 든 게 참 아름다웠습니다. 네. 공산성도 지금 현재 성 둘레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소산성도 그런 둘레길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그냥 하루 당일치로 갔다 오는 백제 관광이 아니라 콘도에서 1박 하시면서 예. 찬찬히 백제의 역사를 감상하시는 그런 1박 2일 정도의 여행 코스로 여유 있게 한번 다녀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백제 한번 1박 2일로 다녀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 김동완 전 의원을 모시고 백제 문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